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읽어드리는 이하나입니다. 요즘 남자친구 집에 혹은 여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혹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이 철인가 봐요. 인사드리는. 부럽다. 자, 지금 네이트판에 올라온 실시간 토커들의 선택 두 개가 다 그 글이에요. 인사드리러 갔다가 결혼을 망설여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썰.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를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남자친구의 허락하에 쓰고 있습니다. 댓글과 글을 보여줄 거니까요. 최대한 간추려서 써볼게요. 2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먼저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남친이 어떤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사실 그 음식을 못 먹고 냄새마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좋아한다는 말에 열흘 전부터 엄마는 지인을 통해서 정말 최상급으로 어렵사리 음식을 구해뒀어요. 뭐 닭발이나 홍어 이런 건가 보다. 그 외에도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국, 나물무침도 해놨고요. 갈비찜과 잡채, 조기까지 구워서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와서 복스럽게 잘 먹고 갔죠. 그 이후에 저도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밥상을 봤더니 전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가득했어요. 당황했죠. 저는 날 건 아예 못 먹습니다. 회, 굴, 조개, 게장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은 아예 못 먹어요. 비린내 나는 음식도 안 먹고요. 물컹거리는 식감을 싫어해서 버섯, 가지도 싫어합니다. 그 외에는 가리는 음식도 없고요. 채소도 두루두루 다 잘 먹는데요. 갑각류는 심지어 알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차려진 음식이 간장게장, 굴전, 버섯밥, 미역 나물무침, 김치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갑각류 알러지에 버섯 이런 거 흐물흐물 거리는 걸 못 먹는 거죠. 심지어 간장게장은 엄청 맛집에서 사오신 거라면서 되게 생색내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엄마 얘 갑각류 알러지 있어 못 먹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인사 온다고 할 때 장 보러 갈 때 미리 이건 못 먹고요 이런 걸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보통 하지 않나? 자, 누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면 고기 종류는 한 가지 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자리에 호불호 갈리는 음식들만, 더군다나 손님은 하나도 못 먹는 걸 차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귀한 시간 내서 차려주신 거지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당황해서 깨작거리고 있자 맛김을 주면서 밥을 싸먹으라고 인사 가서 김 줬어? 수치스러웠습니다. 무시당한다 생각했고요.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지더라고요. 너무했다.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집에 온 손님을 배려해서 상을 차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은 제가 아주 건방진 생각이래요. 남친 입장으로는 건방지게 어른이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걸 당연시 여기냐며 저보고 건방지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렸어도 어차피 불편한 자리여서 제가 많이 못 먹었을 거래요. 해! 아무래도 남친 집에 처음 인사 가고 처음 보는 어른들이니 불편해서 많이 못 먹고 어차피 깨작깨작 거리지 않았겠냐면서 반찬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밥 먹는 자리에서 반찬이 안 중요하면 뭐 밥이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요, 오빠는 우리 집 와서 잘 먹고 갔잖아 했더니 자기도 무리해서 잘 먹은 거래요. 아무래도 남자는 잘 먹는 모습을 보여야 좋아하시니까 그랬던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오빠가 싫어하는 반찬들만 있었어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대요. 서로 이 문제로 열내고 싸우다가 제가 먼저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러냐면서 그러면 상견례 장소는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잡으래요. 그래서 제가 됐다 하고 시간 갖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남자친구가 이상한 건가요? 남자친구가 저를 되게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정말로 제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친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서 다들 뭐 드셨나요? 예비 시부모님들께서 어떤 음식 해주셨어요?
저는 새언니가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새언니 좋아하는 음식들로 꽉꽉 채워주시고 집에 갈 때 새언니가 잘 먹던 음식도 싸주시던 게 기억이 생생해서 보통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놀러간 손님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 인사가는 자리인데 자기들만 좋아하는 음식 간소하게 차려두고 먹을 게 없어서 당황하는 예비 며느리한테 막김 주면서 아 진짜 김 싸 먹으라고 하는 건 명백히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저는 결혼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이혼 경력 남았을 테니까요. 제가 정말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남자분들도 계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라는 글이고요. 추천수가 무려 1914개가 남겼습니다. 헐. 자, 베스트 댓글 읽을게요. 글 올릴 시간에 개쌍욕을 하고 파혼하세요. 님이 말해서 못한 이해를 댓글 본다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네. 여자친구 말도 안 듣는데 댓글 듣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건방지게해서 속으로 욕했습니다. 저 새끼 버리라고요. 건방진 사람은 빠지고요. 예의 바른 사람 만나 잘 살라고 하세요. 지가 대접받은 게 있는데 저 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가 대접받으니까 뭐라도 된 거라는 걸까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경우 없는 집안이에요. 버려요. 남친도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잘못된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 베풀 보겠습니다. 아, 누구가 누구 보고 건방지다 마다해요. 손님 대접도 할 줄 모르는 못 배워 처먹은 무식한 집안 주제. 두 번째 댓글. 아, 건방지긴 뭘 건방져요. 남친 등신 새끼야! 나이를 떠나서 집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지들끼리 처먹을 파티를 열어놓는 게 무식한 겁니다. 세 번째 댓글. 어따 대고 건방지대. 인사드리는데 그 정도면 결혼하면 앞날이 뻔해요. 맞아, 막 명절 때마다 게장 먹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네 번째 댓글. 식사 초대를 하면 당연히 오는 손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M이라는 여자도 남친놈에게 물었을 때고 남친놈은 글쓴이의 식성을 알려줬을 텐데 꼬라지를 보니까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가 못 먹는 음식만 차린 것 같아요. 그런 꼴을 당한 사람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건방지다고 개소리하는 걸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나 남자친구나 인성 더러운 상놈의 집구석입니다. 조상님들이 돌봐주셨다 생각하고 그런 쓰레기는 버리세요.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런 쓰레기와 헤어진 것이 글쓴이 인생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이솝우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옛날에 이솝우화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우하고 두루미가 친구였어요. 여우는 혀로 할짝할짝할짝 핥아먹죠. 두루미는 주둥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여우네 집에 두루미가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접시에다가 스프를 담아서 준 거야. 그래서 여우는 할짝할짝할짝 스프를 잘 핥아먹는데 두루미는 주둥이가 뾰족하니까 접시에 담긴 스프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죠. 여우가 가봤더니 어떻게? 두루미가 주둥이가 긴 호리병에다가 스프를 담아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는 호리병에다 주둥이가 기니까, 부리가 기니까 넣고 할짝할짝할짝 스프를 먹는데 여우는 그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생각나지 않으세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손님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차리는 게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댓글이에요. 공감 능력 없는 남친입니다. 그리고 식성이 다른 집과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가족 하지 마세요. 여우하고 두루미가 서로 친구가 아니면 돼. 그냥 똑같은 주둥이를 가진 애들끼리 접시로 같이 먹고 호리병으로 같이 먹으면 돼. 혹시 여우와 두루미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서로의 주둥이 모양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접시에 먹을지언정 쟤한테는 호리병을 내주고 나는 호리병에 먹을지언정 쟤한테는 접시를 내주면 둘이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여우와 두루미 이솝우화 유치원 때 읽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상견례 하기 전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구름님, 예의는요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남친 집에 인사 갔다가 파혼한 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회수 15만 개가 넘었고요. 남친 집에 인사 갔다가 광속 탈출한 썰. 이거 되게 간단한데 약간 통쾌하거든요. 약간 사이다. 읽어드릴게요. 자, 새벽이라 잠도 안 오고 하니까요. 예전에 결혼까지 생각하던 구남친 집에 인사 갔다가 바로 광속 탈출한 썰을 풀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내 나이 25입니다. 아무리 철이 없었다지만 그래도 20대 중반인데 생각을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9살 연상을 만났어요. 그럼 25살에 34살을 만난 거야.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 넘버 원입니다.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바로 타고 날아가서 25살의 나 자신의 귓뺨때기를 300대는 후려칠 겁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짜자자자자자자! 9살 연상인 그 남자는 돈을 그리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성격까지 굳인데 그땐 내가 미쳤나봐요. 6개월간 나 좋다고 따라다닌 그 정성에 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34살 먹고 결혼도 못하고 9살 어린애한테 6개월을 찝적댄 찌질이에요. 근데 그때는 뭔가 순정파 같았고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비하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사랑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내 미친 짓은 그런 놈을 만난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더치페이를 했어요. 아이고 25이랑 34이랑? 뭐 그거는 데이트 문제니까 그거는 뭐 둘이 그러기로 합의 봤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치페이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결혼까지 하겠다면서 그 집에 인사까지 갔어요. 그것도 우리 엄마 아빠 모르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미쳤냐고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엄마 아빠가 그럴수록 더 세기의 사랑을 한다는 착각에 불타올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빙의에서 더 열심히 만났어요. 자식을 왜 자식을 신이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이 사람에게 자식을 낳도록 한 이유는 세상에 네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래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식을 낳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자식하게 남자 반대하고 여자 반대하잖아? 그럼 얘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빙의에서 더 열심히 연애한다? 그냥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남자네 집에 인사를 갔고요. 밥은 한정식 집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저 싱글벙글 좋아서 따라갔고요. 예약을 해놔서 음식이 앉자마자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음식에 손을 안 대고 날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나부터 먹으라는 건가? 내가 존중받고 있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에 몇 분 참다가 먼저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젓가락을 잡자마자 구남친 이 개놈의 자식의 표정이 썩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보고 잠깐 나오래요. 왜 나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래요. 크크크크.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요. 지네 엄마 아빠 여동생까지 다 양반다리더만 나보고 무릎 꿇고 앉으라는 겁니다. 내 서열이 제일 미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네? 서열이요? 그제서야 이 새끼가 왜 결혼을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여자가 없으니 9살 어린 여자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나만 무릎 꿇고 앉아야 되냐고 짜증을 내다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남친의 엄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보고 한숨을 하고 쉬더니 아니 무릎 꿇고 앉는 게 당연하지. 어딜 감히 양반다리를 하면서 무릎 꿇는 걸 거부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길막하고 있던 남친 엄마 보고요. 아줌마 비켜요. 하고 이거 진짜 되게 어딜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무릎 꿇는 걸 거부해? 아줌마 비켜요. 하면서 밀고 들어가서 가방을 들고 나와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카톡 전번 다 차단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그 새끼 결혼 아직도 못했을 거예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강 나오니까 바로 아줌마라고 태세 전환하는 거 결단력 있네요. 아줌마 비켜요. 이거 개사이다네요. 아줌마 비켜요. 굿잡. 자, 추가글이 있어요. 추가글 읽어볼게요. 추가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써봤는데 이게 뭐라고 추천이 이만큼이나.
그래서 뭐 없지만 더 써볼게요. 상황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자면 구남친이 저를 불러내서 밖에서 20분은 싸웠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릎을 꿇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겠다고 일단 무릎 꿇고 앉아서 밥 먹겠다고 져줬음에도 계속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너 어디 가서 못 배운 여자 소리 듣는다는 둥,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시냐는 둥, 그 새끼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분간 말싸움을 했어요. 걔네 엄마가 나와서도 한마디만 한 것 같이 써놨지만 사실 우리 아들 말 틀린 거 없죠? 하면서 10분 넘게 저보고 뭐라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아줌마 비켜요 하고 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더치페이 한 게 무슨 잘못이냐는 남성분 보세요. 밖에서 9살이나 어린 회사 동료나 후배 만나면 칼같이 더치페이 하나요? 9살 차이면 벌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내요? 그리고 먹는 거나 소모품 같은 거 역시 남자 쪽에서 훨씬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정직하게 반반 내야 되나요? 이건 남녀 사이를 떠나서 나이 많은 쪽이 어린 쪽한테 더치페이를 바라는 게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 생각이 좀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 9살이나 어린 학교 후배를 만났을 때 야, 선배랑 더치페이 하자 하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합니다만 야, 선배랑 더치페이 하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후배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는 하되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배는 그 선배 이상해 하고 그 선배를 안 만나죠. 그 선배를 안 만나죠. 아니면 저기 나 무슨 선배랑 갔는데 더치페이 하자 그랬다? 아우 야 진짜 대박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치페이 부분은 돈을 누가 내느냐는 개개인의 그 인간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뭐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다. 여자가 뭐 어린이가 조금 내는 게 당연한 거다. 이게 아니라 그들끼리의 조절이라고 생각해요. 저 남자가 나한테 더치페이 하자고 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같이 더치페이 하면서 연애하면 되고 저 여자가 나한테 더치페이 하자고 해. 근데 나는 저 여자한테 얻어먹고 싶어. 그래서 얻어먹자고 했는데 저 여자가 저 새끼 찌질해 안 만나. 이러면 그냥 안 만나는 거고 이거는 진짜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게 아닐까. 무조건 선배가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무조건 후배가 사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서도 저는 적어도 연인 관계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누가 벌고 육아를 누가 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인간관계에서 돈을 누가 내느냐는 정말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서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솔직하게 이건 하는 얘기인데 되게 잘생겼는데 돈 없는 남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내가 냈어. 대신에 걔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웠거든. 막 얼굴 뜯어먹는다 그러잖아. 막 얼굴 보기만 해도 되게 잘생겼고, 막, 그냥 얘랑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 왠지 내가 되게 멋진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얘가 돈이 없어도 내가 밥 사줘가면서 만날 수도 있었어, 나는. 그게 나의 얘를 데리고 다니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정말 소개팅 나가기 싫은데 회사에서 제발 나봐달라고 그 남자가 진짜 너 소개팅 하고 싶다고 해서 나갔어. 그러면 난 가서 얻어 먹었어요. 왜? 걔가 원해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걔도 나한테 밥 사라는 얘기 안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이거는 얼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인간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은 쪽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쉬운 쪽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더치페이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보다 자세한 더치페이에 대한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하나 유튜브에 가시면 더치페이에 대한 제 의견이 나와 있는 유튜브가 따로 또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글 속으로 돌아갈게요. 이 이후로 헤어지고요. 그 새끼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몇 번 연락이 오긴 했는데 번호를 바꾸니까 연락 닿을 방법이 없는지 자연스럽게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 새끼 집 청도였거든요. 집에서 감 농사를 지었었어요. 저보고 장난식으로 맨날 자기네 집 감 수확할 때 감 꼭지 따는 거 도와주면 되겠다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소름이네요. 뭐 감 꼭지 따는 걸 도와달라고요? 에라이 이 새끼 니 젖꼭지를 딴다 이 새끼야.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나이 먹고 장가 못 간 남자들은 문제 있으니 조심하시게. 에이 그건 좀 이 글쓴이가 약간 위태위태하네. 이게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처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네이트판에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는, 인사 갔다가 결혼이 깨진 사연 2개를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네이트판 사연 읽어드리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뿅!